정말 많이들 가입한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 진짜로 과연 필수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1순위인 암은 사실 누구에게나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인지 대부분 실비보험 다음으로 암보험도 참 많이들 준비하시고는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거를 꼭 추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표적항암 치료비 빼고 진단비를 더 넣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 암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적 치료와 약으로 죽이는 항암제 치료, 그리고 태우는 방식의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암세포 제거 방법은 바로 암수술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암세포가 넓게 퍼져 있으면 이게 수술로만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암 치료가 맨 처음 도입된 약물 치료가 화학항암제나 X선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요,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방법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노출된 정상세포도 그냥 다 죽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의 온몸에 부담과 부작용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관상의 부작용으로만 보더라도 치료 후에는 머리가 빠진다거나 급격히 또 안색이 안 좋아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1세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세대가 표적항암, 그리고 3세대가 면역항암, 이렇게 항암 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술의 발전은 생존율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말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고가의 신약 치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고가의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고액의 치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 표적항암 치료 특약들을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땐 너무나 좋아 보이는 특약인 건 맞지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표적항암 치료제는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적항암 치료제는요,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암이 왔는데 그 전에 표적항암 치료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내 주치의에게 나는 표적항암 치료보험을 가입해놨으니까 선생님이 꼭 그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사가 표적항암 치료를 바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표적항암 치료가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항을 모르고 계신 가입자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신데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특약의 이름에서도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이름처럼 표적이 되는 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해서 암의 근원을 차단하는 약물로 암세포 내에 어떤 분자 변화가 암을 일으켰는지를 알아내서 그에 맞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표적항암 치료제다, 면역항암 치료제다 등등 꼭 가입해야 된다고, 너무나 좋다고 TV 광고라던가 아니면 주변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시청자분들이나 제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이 표적항암 치료가요, 아까도 힌트 다 드렸었지만 정상세포랑 차이가 나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공격을 하는 약물이라고 하면서 암 환자는 무조건 표적항암 치료를 받을 것처럼 설명을 듣고 거의 무슨 백발백중 저격총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표적항암 치료제가 효과가 좋은 거랑 이 표적항암 치료제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가랑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약관을 보고 해당 특약들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표적항암 치료 특약이 모든 표적항암 치료를 다 보장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신데,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 세부 규정을 보면 1번 식약처 효능효과 범위 내에 있거나 2번 식약처의 효능효과 범위 외라도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평원이 승인한 요법의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인정을 해준 치료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럼 그냥 안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심지어 이 치료는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표적인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환자에게 표적인자가 없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보험금 또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설계사들조차도 어떤 표적항암 치료를 현재 환자분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받고 있고 또 그게 보험 처리가 뭐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 뚜렷한 정보가 사실 자세히 없어요. 이게 정말 보험회사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유리한 건지 이런 의미심장한 생각들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보통 3년, 5년, 10년, 2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갱신형 특약들의 문제점은요, 10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후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유지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엔 해지를 하게 되겠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정말 좋은 특약들이나 아니면 보장이 뭐 갱신형밖에 없어서 만약에 보험료가 오를 걸 알지만 그래도 보장 때문에 갱신형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표적항암 치료를 굳이 갱신으로 보험사이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너무 비싸지면 결국에는 몇 년 동안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또 보험료입니다. 앞서 이 특약이 대부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 특약을 비갱신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료는 과연 합리적인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41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1세 여성 A보험사 사무직 기준 비갱신형, 갱신형이 모두 가입 가능한 A보험사로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암 진단비와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을 동일한 1,000만원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암 진단비는 1,000만원 기준 비갱신, 월 보험료는 9,460원이고요. 1회 지급받는 비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의 보험료는 2,420원입니다. 연간 1회 지급받는 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는 21,700원인데요.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을 받는 표적항암 특약의 경우 암 진단비보다 12,240원, 보험료가 무려 2배가 넘게 비쌉니다. 그 다음 갱신형 보험료입니다. 10년 갱신형으로 최초 1회 보장 기준으로 980원이고요. 10년 갱신형 연간 1회 보장 기준으로는 8,300원이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특약을 도대체 가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보험사이다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암 진단비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암 진단비는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암으로 진단을 확정만 받게 되면 그러면 진단비는 바로 지급이 되죠. 하지만 암 수술비라던가 뭐 암 입원비라던가 아니면 뭐 표적항암 치료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환자의 컨디션과 그리고 주치의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암을 진단만 받게 되면 진단비를 지급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암 진단비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뭐 암 진단비 말고 암 수술비, 암 입원비,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 표적항암,
암통원, 양성자, 중입자 뭐 등등 이 암 관련 특약들이 내 보험 안에 만약에 다 깔려있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 뭐 양성자, 중입자 그걸 사실 다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그걸 살면서 사실 어떻게 그걸 다 받아요? 확률이 너무 낮다 이거죠. 근데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암으로 뭐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돈이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 항암 치료 같은 걸 해야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암을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가성비 있게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을 좀 나는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나오는 돈이 나올 확률이 좀 좁은 것보다는 같은 돈을 주더라도 확률이 조금 높은, 즉 범위가 넓은 특약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실제 고객님께서 얼마 전에 갑상선 암이 걸리셨는데 불과 일주일째 안 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고작 입원 일수는 뭐 3일 정도? 아마 주변에 암 치료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길게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몇 차례 반복해서 했다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뭐 종류별로 다 받으셨다는 분들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정말 오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설계를 많이 해본 베테랑이 아니라면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계사님이 주변 지인분들이면 그냥 해주는 대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하게 보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좀 찍어봤고요. 아마 이 본질을 좀 이해하고 나시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오늘 영상 딱 보자마자 이 보험사이다 완전 진국이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보험사이다. 네, 오늘은 표적암 치료보험 꼭 가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쏙쏙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